예, 유상범 의원입니다. 장관님, 예.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라는 것은 재산 감소나 채무 부담 등 적극적 손해 외에도 객관적으로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 임무에 위배해서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 이런 소극적 손해도 재산상 손해로 인정된다. 이게 판례죠? 뭐 제가 그 판례 직접 알지는 못합니다만 듣기로는 적극적 손해와 뭐, 소극적 손해가 뭐 그럴 있고 수- 이 예, 그럴 수 손해는 있겠습니다. 반드시 실현되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있어도 손해로 인식이 된다. 이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죠. 그러면 자 한전에서 100% 투자를 한 자회사에 사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간부가 임무에 위배해서 자회사에서 얻어야 될 이득을 완전히 손실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이 그 이득을 취득하게 해서 자회사에 손실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사장이 그 사장 대행이 그 한전 사장에게 이에 대한 지시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럼 이 한전 사장은 이 자회사 사장 대행의 행위에 대해서 배임죄의 책임을 같이 집니까 안 집니까? 보고받고 승인받았으면 질수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뭐 지금 유 의원님께서 지금 좀 설명하신 가정적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러한 케이스 정도의 사실관계 가지고 제가 뭐그 지금 판단하기는 성남시와 성남개발공사의 관계가 한전과 한전 자회사의 관계랑 같고 이재명 시장과 유동규 기획본부장은 사장 직무 대행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발생하는 손해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고 또한 그 관계도 한전 사장과 한전 자회사의 간부로서 사장 대행을 하는 사람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거고요. 이재명 지사는 유동규 본부장에 대해서 직원의 일탈이고 관리자의 책임이라고만 말씀을 하는데 지금까지 언론에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그 유동규의 배임의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묵시적 승인은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지사가 9월 14일 날 기자회견장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는 내가 했다. 유동규 사장이 실무자로서 담당 임원이었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결국은 이재명 지사가 당시 시장으로서 최종 결정 권한은 내가 행사했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수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서 답변하기 좀 곤란하세요? 그럼 그 2015년 1월에 SPC를 그 성남개발공사가 출자하는 것에 대해서 출자 승인 검토 보고서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사업성에 대해서는 이미 경제성 분석에서 1.03, 경제성 1.03이라는 것은 아주 수익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정도 내용은 알고 계시죠? 뭐 일을 초과하는 겁니다. 그렇죠. 수익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돼 있고요. 여기 또 한번 보시면 이 법인의 출자는 SPC 출자는 도시개발법에 근거해서 한다라고 이미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거는 여기에 보면 정진상이라고 정책보좌관이 나오는데요. 이건 6급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결제 라인에 있지도 않아요. 근데 어제 아마 이재명 지사가 말했죠. 측근이라고 하면 정진성 정도가 측근이다. 정진상 정도가 측근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출자 승인 과정에서 6급에 불과한 정책비서관이 결재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장동 사업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검토 보고서 결재 보면 그렇게 의심하는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 뭐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단편적인 거 가지고 제가 또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 10월 4일 날 한겨레에서 대장동 주주협약 수차례 받기 때 초과 이익 손 놓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여기 보시면 핵심 상정 문서인 주주협약, 사업협약, 정관 전문을 다 입수해서 봤는데 2015년부터 개발 과정 권한은 물론 개발 이익을 민간에 몰아주는 조항들이 곳곳에 확인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서를 검토한 전문가들은 배임 가능성이 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주주협약서와 같은 거는 충분히 지금 이 작성했을 때 시장에게 보고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내부의 그 이익 배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이익 배분이 이렇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29억, 그 다음에 나머지 약 4,040억은 천화동인가 화천대유가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익 배분에 대해서 이익 배분의 기초가 주주 협약서인데 이런 내용 보고받고도 승인했다면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유상범 의원님께서 단서를 달아서 조건을 달아서 하시는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답을 하기가 네, 어렵고요. 알겠습니다. 다만 다음에 그러면 제가 질문이 좀 있으니까 간단히 예, 물어볼게요. 자, 2013년에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은 용도 변경만으로 이미 수백 수천의 개발 이익 불로소득이 넘기세요. 보장된다 하면서 수익성은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요. 다음에 최근에 보면 사업 넘기세요. 사업 참여자 수익이 너무 많아서 성남시 예산 925억 원으로 해야 될 사업구역의 기반 시설을 사업자가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사업 참여자 수익이 너무 많다라고 이렇게 본인이 평가했다는 것은 적어도 주주 협약서상의 내용 등을 다 봤을 때 민간 사업자가 가져가는 이익 분야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 문장 가지고 이렇게 뭐 추단할 수가 있을까 하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답하기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뭐 곤란이라기보다는 자,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26조 1항에 의하면 시행자인 성남의들은 화천대유가 수유계약으로 받은 5개 조성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을 지정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에 여기서 보시면 당연히 화천대유는 지분 1%밖에 안 되는데 30%의 땅이 수유계약으로 넘어간다. 이거는 보고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시장이 최소한 이 보고를 받고도 승인을 해줬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인의 말에 의해서 또 각종 결제 서류에서 지금 조금 아주 일부가 드러났습니다만 또 법률에 의해서 이미 이재명 지사의 관여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당연히 배임 수사가 돼야 됩니다. 특히 이 시작 단계부터 결제란이 아니면서도 지금 협조 결제가 돼 있는 정진상 그 정책 비서관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지금 검찰과 경찰이 서로 영역을 나눠서 이 사건을 치우침 없이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제 고치 질문을 했었죠. 물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